자, 이번 시간에는 요소들을 배치할 때 가장 필수적인 개념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40번 박스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제에서 div들 이렇게 해서 박스라고 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박스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박스의 너비를 일단 볼게요. 박스의 너비를 500픽셀로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width, 클래스명 박스에다가 width라는 속성의 값을 500픽셀 했어요. 자, 제가 지정한 저 width 500은 누구의 크기인지 요소 검사 좀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 검사해서 div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500픽셀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개발자 보드에서 컴퓨티드 항목, 계산됨 항목을 보면 지금 이 부분 가운데 컨텐츠 부분, 이 클래스명 박스의 컨텐츠, 즉 얘입니다. 얘의 너비가 500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컨텐츠고 그 바깥 영역이 패딩, 그 바깥 영역이 포더, 그 바깥 영역이 마진. 이게 지금 박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박스 모델은 좀 전에 개발자 도구에서 봤다시피 컨텐트, 패딩, 보더, 마진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위드를 줬을 때 저는 누구의 크기를 준 거냐면 이 컨텐츠의 크기를 준 거예요. 컨텐츠 주변의 여백. 컨텐츠는 실제 내용이 출력되는 곳이고요. 거기에 이미지나 텍스트나 비디오나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바깥 여백이 패딩입니다. 여백이 기본적으로 자리하는 공간이고요. 패딩 바깥쪽이 테두리 보더 부분입니다. 보더 부분까지가 요소의 크기예요. 우리가 배경을 지정하면 배경은 보더까지 반영이 됩니다. 보더 바깥쪽 영역이 이 요소의 외부의 영역입니다. 외부의 영역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투명하게 표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샘플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패딩에다가 컨텐트 바깥쪽에 여백인 패딩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20픽셀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명 패딩이 있는 모든 요소에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20픽셀의 여백이 생긴 거예요.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요소 검사해서 패딩에 보면 컴퓨티드 항목으로 보겠습니다. 패딩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서 제가 with 500 컨텐츠 크기라고 했고 그 컨텐츠의 바깥 영역에 20픽셀 사방으로 20픽셀의 여백이 생겼어요. 화면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부분은 또 어디가 있냐면 이 요소의 크기가 몇이 잡히는지를 봅니다. 앞서 너비 500에다가 사방으로 너비만 보면 양쪽에 20픽셀이 있으니까 540이 찍히고 있어요. 해당 요소 클래스명 박스의 크기는 540이 찍히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패딩을 지정했고요. 이번에는 클래스명 보더에다가 보더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보더에 보더를 지정해 볼게요. 보더는 보더 속성의 값으로 10픽셀 두께, 솔리드 실선으로 회색의 보더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과 같이 보더가 추가가 됐습니다. 보더가 있는 부분만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컴퓨티드 항목을 봅니다. 컨텐트 크기 500, 앞서 넣었던 패딩이 있고요. 패딩 바깥쪽에 보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소의 크기는 560입니다. 500에 20, 20, 양옆에 30이 있는 거니까 560이 잡히고 있어요. 자, 보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은 클래스명 마진이 있죠? 마진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클래스명 마진에다가 마진을 바깥쪽으로 50픽셀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바깥쪽 조금만 더 크게 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외부의 여백이 50이 생겼습니다. 검사해 볼게요. 검사해서 보면요. 마진의 컴퓨티드 항목을 보면 이 요소의 아까 너비, 패딩, 보더, 그리고 외부의 여백인 마진 해서 이렇게 마진이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배경을 지정하고 배경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진까지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서 클래스명 bg가 있어요. bg에서 속성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g 요소에다가 배경색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배경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gree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배경 bg가 있는 요소에 배경이 지정됐는데 배경이 지금 이렇게만 보면 보더 안쪽까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얘한테다가 보더의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좀 전에 솔리드 실선이었는데 그건 다른 크기나 색상은 유지하되 보더의 스타일을 대시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고 보면 여기 이 배경 색깔이 어디까지 있어요? 보더까지 있습니다. 즉, 요소의 크기는 보더까지고 배경은 보더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소들의 크기가 지금처럼 개발자 다시 한번 보면요.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비 지정한 500픽셀의 바깥쪽으로 패딩과 보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방식이 일단 기본 방식이에요. 자, 저 기본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500픽셀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보더까지 다 포함해서 500픽셀이 되고 싶었어요. 자, 컨텐트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저게 박스 사이즈라는 속성이 지금 안 써도 박스 사이즈라는 속성의 기본값이 컨텐트 박스예요. 즉 우리가 위드를 주면 그 위드는 컨텐트 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컨텐트의 크기에 패딩과 보더가 더해지는 방식, 그 방식이 기본 방식이에요. 기본 방식이라서 우리가 여기 부분을 다시 검사를 해보면 얘의 크기가 560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항목을 보면 얘가 전체가 560이 잡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500의 패딩과 보더가 더해지는 방식.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지정한 너비 500 안쪽에서 모든 요소들의 보더와 패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클래스명 보더 박스 선택을 하고요. 클래스명 보더 박스 선택을 하고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 요소입니다.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를 해서 보면 보더 박스가 있는 요소의 크기는 이제 500이에요. 여기서 보면 500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위드 500은 이제 누구까지의 너비가 500이라고 한 거냐면 보더까지의 크기가 500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의 크기는 보더까지고 보더까지의 크기가 500이 잘 잡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박스 모델에서 이제 방향별로 콕 집어서 지정하는 방법들, 방향별로 패딩과 보더와 마진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41번을 볼게요. 자, 먼저 패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보고 있고요. 지금 패딩이 20해서 사방으로 20픽셀의 패딩이 적용되어 있어요. 보더를 간단하게 넣어서 어디까지가 컨텐츠고 패딩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색깔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컬러로 보더의 테두리 색깔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패딩 방향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숫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컨텐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 우, 하, 좌, 즉 시계 방향, 네 방향 모두 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값을 2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이 하나 있을 때는 컨텐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방으로 모든 방향의 수치를 넣은 거고요. 값이 2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를 넣었다 라고 하면 2개를 넣으면 앞에 있는 수치는 상하, 뒤에 있는 수치는 좌우입니다. 상하, 좌우 넣어볼게요. 상하,
10픽셀, 좌우 20픽셀이라고 했어요.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해서 컴퓨티드 항목에서 보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상하 10픽셀, 여기 상하 10픽셀, 좌우 20픽셀, 좌우 20픽셀 이렇게 패딩 보더 안쪽에 여백을 준 겁니다. 자, 수치를 2개 적어봤고요. 수치를 3개 적어볼게요. 수치가 만약에 3개라고 한다면 3개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수치는 상, 두 번째는 좌우, 세 번째가 하입니다. 상, 좌우, 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50픽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 좌우, 하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거고요. 4개 적으면 각각의 방향을 다 지정한 거죠. 4개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 우, 하, 좌,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지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딩을 방향별로 지정을 해봤고요. 이 패딩은 콕 집어서 방향을 하나만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석 처리하고요. 패딩을 나는 오른쪽만 주겠다. 패딩 라이트 50픽셀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만 50픽셀의 패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 네, 수치 하나 적으면 모든 방향 2개 상하 좌우, 3개는 상좌우 하, 4개는 시계 방향. 자, 이 규칙이 우리가 지금 패딩에 적용을 했지만 이 규칙이 보더에도 마진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자, 보더로 한번 가볼게요. 패딩은 다시 022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사방으로 20이 있으라고 했고요. 다시 보더를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더가 지금 1픽셀 되어 있었는데요. 보더를 분리해서 볼게요. 보더의 width 20픽셀, 10픽셀. 보더의 스타일 솔리드, 실선. 보더의 컬러 회색으로 해볼게요. 앞서 우리가 작성한 건 사방으로 1픽셀에 사방으로 실선에 사방으로 검은색의 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방향별로 두께와 스타일과 색상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요 세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리해야 우리가 방향별로 각각의 속성들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비부터 볼게요. 자, 수치가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사방으로 10픽셀이죠. 수치가 2개 있으면 당연히 상하, 좌우가 더 넓게 했어요. 수치가 3개 있으면 그러면 상, 좌우, 하였죠. 하 쪽이 5픽셀이 되겠고요. 4개 적으면 시계 방향이었습니다. 스타일도 바꿔볼게요. 첫 번째 하나 있으니까 사방으로 실선이고 두 번째 대시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하 좌우가 대시드 선이고 만약에 다티드 해서 세 번째까지 하면 아래는 점선이고 해서 구현이 되겠고요. 색깔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색깔도 지금은 하나니까 모든 방향이 회색. 그런데 저는 좌우는 검은색으로 해봤고요. 아래쪽은 다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방향별로 색깔을 다르게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방향을 콕 집어서 오른쪽만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걸 모두 주석 처리했고요. 오른쪽에 보더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더의 라이트만 콕 집어서 10픽셀에 실선에 레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만 이렇게 선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더 속성을 살펴봤고요. 마진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석 처리해 볼게요. 주석 처리를 모두 했고 다시 볼게요. 자, 마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해서 만약에 50픽셀 했어요. 그러면 사방으로 50픽셀을 만든 거고요. 제가 2개 적었습니다. 그러면 상하는 50픽셀, 좌우는 100픽셀 만든 거예요. 자, 이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도 어떤 거를 만들 수 있겠냐면 마진을 제가 방향을 콕 집어서 당연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마진 left 왼쪽에
왼쪽에 100픽셀의 공간을 만들어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얘가 화면 가운데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쭉 줘야겠습니다. 마진을 상하는 없고 좌우는 알아서 자동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브라우저 너비를 어떻게 늘리든 간에 저 클래스명 박스는 화면 중앙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요. 이 마진 영어토는 반드시 위드 값이 있어야지만 작동해요. 여기에서 위드 값을 없애버리면 그냥 기본적으로 화면 전체를 다 쓴다는 얘기니까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요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진 영어토는 반드시 위드 값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픽셀이든 퍼센트든 너비가 지정되어 있어야지만 화면의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